별똥별. 중요한 경기였다. 야외석은 아이들과 부모들로 가득했다. 야간 조명등이 야구장 전체를 환하게 밝히면서 정말로 큰 경기임을 실감나게 했다. 벤치에 앉아있는 소년들은 잔뜩 긴장하고 흥분해 있었다. 경기는 5회 말이었고 우리 아들이 소속된 팀이 1점 차로 앞서고 있었다. 우리 아들은 우익수를 맡아 운동장 끄트머리에 서 있었다. 그 뒤편 휘황한 조명등 가장자리로는 멀리 검은 산들의 능선이 보이고 그 위로 별들이 떠 있었다. 맑고 약간 서늘한 밤이었다. 아들이 소속된 어린이 야구단은 올해의 경기에서 줄곧 바닥을 헤맸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극적으로 결승전까지 올라온 것이다. 그야말로 흥분되는 일이었다. 이제 한 선수만 아웃시키면 3아웃이었다. 상대방 팀의 좌타자이면서 강타자로 소문난 소년이 등장했다. 덩치가 크고 언제나 장타를 날리는 선수였다. 걸을 때도 홈런을 날린 선수처럼 거들먹거리며 걸었다. 그 선수는 마치 방울뱀처럼 독을 품고 한 방 크게 날리고야 말겠다는 자세로 방망이를 치켜들었다. 나는 긴장해서 우리 아들 쪽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사실 외야수에 약한 편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 순간 아이가 고개를 쳐들고 밤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아이가 경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나는 이 강타자가 우리 아들이 있는 쪽으로 공을 날릴까봐 두려움이 앞섰다. 아이는 공이 자기 쪽으로 오는 것도 모르고 있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현재 주자로 나가 있는 선수들까지 모두 홈으로 들어올 것이고 경기는 역전패 당할 게 분명했다. 나는 옆에 앉아있는 아내에게 다급하게 속삭였다. 저 애가 지금 뭐라고 있는 거야? 아내가 태평하게 되물었다. 뭘 갖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애를 좀 보라고. 경기에 열중하고 있지도 않아. 딴전을 피우고 있다고. 저 선수가 그쪽으로 공을 칠지도 몰라. 아내가 말했다. 마음을 편히 가져요. 아이는 잘해낼 거예요. 그리고 이건 그냥 게임인데 뭘 그래요. 나는 도저히 마음 편히 있을 수가 없어서 아내에게보다 내 자신에게 더 소리쳤다. 저 애가 정말 왜 저러는 거야? 어서 경기에 집중을 해야지. 나는 정말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가 없었다. 내 온몸이 긴장되었다. 투수가 천천히 폼을 잡았다. 그리고는 스트라이크 존 한가운데를 향해 느린 변화구를 던졌다. 나는 곁눈질로 아들 쪽을 쳐다보았다. 아이는 아직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어쩌면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 순간 방망이가 공을 때리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오, 안 돼. 가장 걱정스러웠던 것은 이 일로 해서
아들이 자신감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아이는 언제나 자신의 일을 진지하게 여기는 편이고 다른 동료 선수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는 성격이었다. 만일 열심히 했는데 공을 놓쳤다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최선을 다해 뛰어갔지만 공이 담장을 넘어갔거나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곳으로 날아갔다면 그것은 아이의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느라 공을 놓쳤다면 그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명백한 자기 태만이다. 열심히 뛰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비겁한 일이다. 그것은 나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일이다. 나는 마치 소화불량에 걸린 것처럼 남자다운 기질이 뱃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됐어. 나는 기쁨으로 소리쳤다. 그 강타자는 일루스 네아 땅볼로 아웃 처리되었다. 아들과 나는 아슬아슬하게 둘 다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직 우리 팀이 1점을 앞서고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회인 6회에 들어가기 전에 아들에게 한마디 따끔하게 일러둘 필요가 있었다. 우리는 홈 플레이트 바로 뒤쪽에 앉아 있었다. 수비를 하고 있던 아이들이 벤치로 돌아왔다. 아들은 숨을 헐떡이며 곧바로 우리에게로 달려왔다. 내가 너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하고 막 설교를 늘어놓으려는 찰나 아들이 소리쳐 물었다. 엄마 아빠도 그 별똥별을 봤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꼬리가 엄청나게 길었는데 산에 충돌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치 누군가 안에서 불을 꺼버린 것처럼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디서 날아온 걸까요? 정말 굉장했다고요. 엄마 아빠도 그 별똥별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요. 별똥별이라고? 아이의 눈은 아직도 흥분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사실 그동안 야구 연습을 하면서 아들과 나는 여러 차례 별똥별을 구경하지 않았던가.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그래, 나도 봤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다. 자, 이제 한 이닝만 남았다. 끝까지 해내는 거야. 알겠지? 홈런 한 방을 날리라고. 알았어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동료 선수들이 있는 벤치로 뛰어갔다. 아내는 내게 미소를 지었다.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우리의 아이가 아직도 삶의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에 놀라워할 줄 안다는 것이 우리는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그것은 아이에게 무척 중요한 일이었다. 앞으로도 아이는 이 삶 속에서 힘들고 긴장된 일들을 수없이 맞닥뜨릴 것이다. 동료들의 압력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라는 혈기 넘치는 정신에 사로잡힐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아이는 아직 마음의 여유를 간직하고 있었다. 나 자신이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경쟁 심리에 사로잡혔던 것이 부끄러울 따름이었다. 어른이 되어가면서 우리는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느끼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 그런 것들은
이제 어쩌다가 떠오르는 기억에 불과하다. 우리들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시간과 정열을 다 써버린다. 슬프게도 별똥별을 바라볼 시간은 많지 않다. 그래서 이따금 나는 틈을 내어 주위를 돌아본다. 너무 중요해서 도저히 딴전을 피우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나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거리에서, 하늘에서, 심지어 회사의 사무실 안에서조차도 전혀 예기치 않던 삶의 경이로움을 발견할 수 있다. 하루를 더 나은 것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그 경이로움이다. 우리 아들은 마지막 회에서 안타를 날렸다. 하지만 나는 그날 밤 그 별똥별을 보지 못한 것이 못내 유감스러웠다.